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오늘 밤에는 그치겠지만 경상남도 해안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고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도 남부지방에도 밤사이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가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내일 밤에는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고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 내륙 지방에는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밤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이 끝자락에 영향을 받는 경상남도 해안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다가오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구름량이 많아지겠고 오후에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북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서지방과 경상북도 내륙지방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구와 전주가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27도, 춘천, 대구가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날씨 전문 기자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전문 기자 이정민입니다. 네, 기자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잖아요. 날씨 많이 더워지긴 했지만 더 더워지기 전에 주말에 갈 수 있는 축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어떤 축제인가요? 네, 어제였죠. 이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서 이 토마토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한 광주 퇴촌의 토마토 축제. 개막식부터 뜨거운 열기가 한창입니다. 그 생생한 현장 지금 보겠습니다. 이 축제는 퇴촌의 토마토를 알리고 이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도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자리인데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대표적인 토마토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퇴촌면 토마토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매년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토마토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퇴촌 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작은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이 품평회에서는 7개의 농가가 참여해서 방문객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토마토 좋아하십니까? 아유, 토마토 기신이지. 최고! 최고! 아유. 네, 토마토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토 풀장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이 토마토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어서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신나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인기만큼이나 이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이번 축제에서는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서 토마토를 직접 수확해보는 경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수확한 토마토 정말 한가득입니다. 오늘 따면서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가 많으니까 많이 따가고 싶었어요.
최고예요. 예, 토마토 축제 동안에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마토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16일인 일요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주말 동안 토마토 축제 나들이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토마토 축제가 너무 재밌어요. 볼거리도 많이 생겼고 먹거리도 많으니까 태초 많이 사랑해 주시고 토마토도 진짜 맛있거든요.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스페인 토마토 축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아마 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축제 많기로 유명한 그 스페인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스페인 토마토 축제가 원래는 축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이 토마토 축제 이름이 라토마티나인데요. 이 194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째는 거리에서 형편없는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들에게 행인들이 토마토를 던지면서 시작했다. 예, 이런 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설은 대형 트럭이 실수로 이 토마토를 쏟으면서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유력한 설로는 이 토마토 값이 폭락하면서 이 분노한 농부들이 토마토를 던지면서 시위하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50년대 초에 잠깐 금지가 됐었는데요. 이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폭발적인 반응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매년 규모가 더 커지면서 지금의 이 세계적인 토마토 축제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태촌 토마토 축제도 라토마티나 축제처럼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한류가 되는 거겠죠. 한류 토마토 축제. 한류 토마토요. 네. 요즘 BTS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류, K-팝 한류 열풍처럼 K 토마토? 네.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제를 개최한 이후에 실제로 농가의 소득이 이익이 있었나요? 네, 축제를 시작하면 그 효과라든지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 지역에서 이 축제를 시작하면서 토마토 농가 소득이 안정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태촌 토마토 축제위원회 담당자인 한병식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축제 전에는 도매시장 출하를 해서 가격이 변동이 심했고 농가 소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태촌 토마토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홍보 효과로 인하여 태촌 토마토 브랜드가 가치가 상승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개인 직판정에서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정지리 마을을 시작으로 지금은 태천면, 남종면, 광주시 전체로 확대돼서 물량도 축제 전보다 많아졌고 그리고 소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실제로 토마토 축제 이후에 농가의 소득이 안정됐고 또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토마토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경기도 광주인데 이 광주가 좋은 토마토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인지 기후적인 특징도 짚어주시죠. 예, 먼저 경기도 광주의 그 지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는 경기도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백산맥 줄기 중에 하나인 광주 산맥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계곡형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지가 적어서 경지 면적은 전체 시 면적의 22%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후는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또 습도가 높으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해서 한서의 차가 큰 그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평균 기온은 11.1도고 강수량은 1,321mm로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어쨌든 이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도 편차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의 그 과육이 더 탱탱하고 또 과즙도 더 풍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리적인 특징이 좋은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태촌 토마토 축제는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주말을 맞아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주말 날씨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입니다. 토요일에는 북한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대부분 밤에 그쳐서 일요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일요일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남북도 역시 토요일에는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충청 북도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요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온은 이맘때 비슷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입니다. 토요일에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경상도에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경북 해안 지방은 낮부터 개겠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비교적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네, 주말 날씨를 살펴보니까요. 경기도 광주는 내일 오후쯤 비가 살짝 내리겠고 일요일은 또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제를 즐기시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자님, 이 토마토는 우리나라 채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나요? 네, 기록에 따르면은 필리핀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져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 후기에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에 보면은 이 남만에서 들어온 감이라고 해서 남만시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지봉유설이 쓰여진 1614년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는 추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무려 400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는데요. 이 토마토가 채소인가 또 과일인가 너무너무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과일로 먹기 때문에 과일로 네네. 많은 분들이 먹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이게 과일일까 채소일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토마토를 과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채라는 것은 결국 과일도 되고 채소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일도 맞고 채소도 맞는 네. 거네요. 네, 기자님. 실제로 이 토마토는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식품, 웰빙푸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토가 처음부터 이렇게 환영받는 채소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토마토가 처음에는 악마의 열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예, 이 토마토가 사실 남미가 원산지인데요. 16세기 초 유럽에서는 관상용으로 쓰거나 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악마의 열매로 여겨서 식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통 채소와는 달리 이 토마토는 겉과 속이 모두 빨간색이어서 더욱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 외모에서 주는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천대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해서 먹기 시작했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인이 토마토를 먹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토마토를 식용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라는 그런 유럽 속담이 있을 만큼 이 토마토는 건강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양마의 열매에서부터 웰빙푸드로 자리 잡기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토마토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마토 주산지죠. 강원도 춘천시의 신부급 신사우동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온난화 현상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은 피해를 겪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토마토는 오히려 기온 상승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토마토는 사실 이 노지보다는 시설 재배로 많이 경작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과체류는 평균 기온이 2도 정도가 올라가면 이 난방비가 한 28%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 토마토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는 좀 일조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좀 저조했었는데요. 올해는 일조량도 좋기 때문에 수확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 여기서 경기도 광주의 현재 기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을 기준으로 기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온은 21.3도로 작년보다는 0.3도가 높았고요. 습도는 67.1%로 지난해보다는 7.5%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조 시간은 올해 598분으로 작년보다는 262분이 더 길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의 기상 상황을 분석해 봤더니 기온과 일조 시간 모두 작년보다는 높아서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기자님, 실제로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과일이고 또 채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 소비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 토마토 소비량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네. 1인당 7.1kg을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페인의 40.6kg, 또 이탈리아의 39.5kg에 비한다면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적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토마토의 재배 면적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 소비량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토마토는 채소라기보다는 과일로 많이 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서양 국가에서는 아주 다양한 요리법으로 요리를 해먹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토마토를 활용한 대표적인 가공식품이 바로 토마토 케첩인데요. 토마토 케첩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이 토마토 케첩 하면 당연히 서양에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요. 중국에서부터 왔습니다. 네. 그것도 생선 소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네, 17세기 중국 광동성 지역과 대만 사람들은 인근 해역에서 잡고 남은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 식초, 향신료 등을 넣고 톡 쏘는 맛을 내는 소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생선의 젓갈, 젖국 형태와 유사한 이 소스는 케찹이라고 불렸고요. 18세기 초 싱가포르 상인들이 영국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 생선 소스에 토마토 같은 다양한 식재료를 포함하면서 지금의 케찹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토속 양념이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마토 케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은 토마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폭우 때문에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피해가 아주 컸잖아요. 네, 항상 장마, 집중호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작년 6월 30일경에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이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논밭이나 시설하우스 1,500헥타르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농가에서는 장마철 시설하우스 관리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장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농가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시설하우스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하우스는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비닐 교체가 예정된 하우스는 미리 비닐을 제거해서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하우스 안에 설치한 전기, 전자장비를 미리 점검해서 누전을 방지해 주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미리미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토마토 주산지 중 한 곳이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초월읍, 남한 산성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명 짭짜리 토마토라고 부르는 대저 토마토가 생각나는데 정말 맛있잖아요. 네. 이 토마토 역시 역사가 꽤 깊다고요. 대저 토마토의 대저가 지역명인 거 아셨죠? 네. 네. 이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재배되는 것을 대저 토마토라고 하는데요. 이 대저동이 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낙동강 삼각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토마토의 짭짤한 맛이 배었기 때문에 더 맛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토마토는 1950년대부터 재배됐기 때문에 이 역사가 깊은 토마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바닷물이 짭짤한 대저 토마토의 맛을 내게 한 그 비법이었네요. 네. 네, 오늘 토마토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정민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길었네.